정말 그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거리 조절 어떻게 하나요? 라고 그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 프로들이 이거 설명하기 정말 너무 어렵거든요. 저 오늘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네, 근데 퍼팅하면 송경석 프로잖아요. 좀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게 그 퍼팅 거리 조절은 그냥 저희는 그냥 치면 돼요. 오.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냥 뭐 5m다. 그러면 그냥 5m 5m는 가는 한 건가요? 이 정도 딱 치면은 그냥 이거 좀 더 가네요. 네. 그죠? 네. 이게 그린이 제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네, 그린 스피드 체크하셨고요, 네, 지금. 체크했고 5m면은 이렇게 이제 제대로. 치면은 그냥 가는 거죠. 대충 가죠. 네. 오. 자, 그래서 이 거리를 참 알려드린다는 거 너무나도 어렵고 그래서 프로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스 많이 가셔서 일관되게 치는 거 많이 쳐보셔야 알지 제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네. 선수들도 사실은 이런 거를 거리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 것에서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퍼팅을 할 때 이 거리 조절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스트로크를 때리는지 부드럽게 가는지 끊는지 미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스트로크를 했을 때 들어가는 임팩트의 각도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틀리겠죠. 그리고 백스윙의 크기 결국에는 측정하는 방법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 임팩트 때 힘 조절이에요. 힘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 힘 조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연습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레슨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좀 몇 개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 오늘의 방법은 이게 여러분들한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네. 하지만 많은 초보자분들 그리고 또 거리 때문에 되게 고민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모니터를 한번 보시죠. 네. 네. 자, 약간 그 수학을 좀 잘하셔야 돼요. 수학을요? 수학을 잘하셔야만 이 퍼팅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아마추어한테 배웠는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했는데 이대로 하시면 조금 잘 됩니다. 5, 4, 20. 곱하기 4. 이게 뭐죠? 20. 20이죠. 20이면은 20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20cm를 들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오. 이게 조금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굉장히 좋은 기준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 도구를 준비해 왔어요. 그건 줄자입니다. 뭔가요? 줄자. 아. 그냥 집에 다 있죠. 네. 줄자인데 자, 제가 지금 볼 포지션을 어떻게 놨냐면 가운데 스틱이 있고 가운데보다 왼쪽에다가 볼을 놨습니다. 왼쪽에. 중앙보다 왼쪽에 놨죠. 늘 왼쪽에 놔야 되나요? 늘 여기 놓으셔야 돼요. 늘. 왜냐하면 우리가 스트로크를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맞고 다시 또 올라가기 때문에 네. 가장 스퀘어하게 맞고 가장 똑바로 맞출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중앙에서 왼쪽이에요.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왼쪽에 폭이 좁고 넓지가 않죠. 네. 이렇게 서도 안 됩니다. 네. 중앙에다가 내 양발의 이 공간이 똑같이 되고 거기서 중앙보다 약간 볼 하나 정도 왼쪽이 가장 올바른 위치예요. 이 위치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느낌에 만약에 볼이 너무 왼쪽에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너무 가운데 놓고 치신 거고요. 볼이 너무 오른쪽에 있으면 밀려 맞거나 찍혀 맞고 왼쪽에 있으면 올라가서 맞거나 다쳐 맞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여기에 놓으셔야 되는데 대부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주시에다 볼을 놓는다. 이거는 조금 맞지 않은 이론이기 때문에 제가 배운 것은 중앙보다 왼쪽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줄자를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놓을게요. 네. 어디다 놨냐면 여기다 놨어요. 여기 중앙에다가 위치를 하게 되고 중앙에서 줄자를 그대로 이렇게 놨습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스탠스는 어떻게 쓰는 게 좋죠? 너무 좁게 쓰는 것보다는 내 어깨 넓이 어깨 넓이, 정도로 네. 조금 더 넓게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세가 낮을수록 조금 더 스퀘어하게 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좁은 스탠스보다는 발을 조금 넓게 해야 상체가 약간 숙여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넓게 씁니다. 자, 근데 이제 칠 거예요. 치는데 5 곱하기 4죠. 5, 4, 20. 20cm를 들 건데 20cm가 이 퍼터 헤드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건 얇고 어떤 건 두껍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를 기점으로 하냐? 이 페이스 면을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페이스 면을 20cm만 가는 거예요. 20cm. 네. 자, 20cm면 여기서 요만큼이에요. 이 정도. 보이시나요?
예. 그냥 이거는 5, 4, 20cm면 여기까지만 듭니다. 페이스면이 20cm에 딱 와 있죠. 예. 거의 얼마 안 갔네요. 얼마 안 갔죠. 오. 예. 근데 이게 어쩜 좀 때리는 타법이냐 조금 부드럽게 치는 타법이냐 다르지만 저는 일단 20cm입니다. 20cm만 가서 스트로크 딱 가는 거죠. 오! 거의 뭐 완벽하죠. 뭐 이 정도면은. 예. 소름 돋는 공식인데요? 네. 5, 4, 20. 5, 4, 20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없죠. 네. 자, 조금 약했죠. 그러면 야, 20cm. 5m에서는 20cm인데 조금 약했어.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쳐주는 거예요. 네. 조금 더. 이게 조금 아직 컨트롤이 안 되네요. 네. 너무 20cm를 딱 보내려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네. 정말 처음 들어보는 네. 이론이에요. 20cm를 보내고 스트로크. 이렇게 보내면 거의 비슷하게 가죠. 근데 지금 딱 쳤을 때 5m를 치는데 20cm를 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5m를 가면 안 돼요. 5m보다 조금 더 가주는 탑법을 쳐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칠 때 코스 나가면 대부분 다 약하게 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코스 나가면 약해. 20cm를 들어서 조금 더 세게 쳐줍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가던가 지나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너무 살살 치는 것 같은데요, 지금. 20cm가 보니까 오른쪽 발 안쪽까지 딱 드니까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20cm 되죠. 요 정도. 요 정도 지나가는 감. 기준점이 생기죠. 네.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프로 선수들은 코스마다 이 그린의 스피드가 다르고 잔디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감각적으로 이걸 딱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오전 아침 일찍 티저업을 할 때 그린에 습기가 많을 때 수분이 많을 때 그리고 낮에 칠 때 그리고 또 해가 또 떠서 저녁 때쯤 또 잔디가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딱 만들어 놓기보다는 그때 감각에 맞춰서 쳐야 되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기준점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오랜만에 필드를 나간다. 그랬을 때 5, 4, 20, 6, 4, 24 맞죠? 네. 계산이 맞죠? 구란. 이거를 조금 살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다는 거죠. 때로는 5를 곱하셔도 돼요. 근데 5를 곱하다 보니까 너무 세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 3을 곱할 수도 있어요. 5, 3, 15, 15cm. 그럼 너무 약하게 가겠네요. 너무 약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 정도가 굉장히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네.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뭔가요? 네. 또 보면 궁금해져요. 이게 발? 뭐죠? 발이요. 발이죠. 발자국이죠. 곰발바닥 네. 같은데요? 곰발바닥 같나요? 네. 자, 발인데 네. 아까의 계산법하고 좀 비슷하게 하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발에도 근데- 계산법이 있어요? 네, 자, 이 발가락이에요, 발가락. 네. 이게 정말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것 에이, 같지만 말도 안 돼.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정말요? 특히 여성 골퍼들이 남성 골퍼에 비해서 조금은 이 거리감이 조금 없으세요. 오. 그래서 요걸 만들어 드리니까 굉장히 편해요. 자, 엄지발가락까지는 5m.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발가락까지는 6m. 네? 9m는 새끼발가락까지 이게 정말 된다고요? 된다니까요. 보실래요? 네. 자, 어드레스를 섰어요. 아까와 같이. 자, 20cm가 요 정도가 어디 있죠, 지금? 제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이 있더라고요. 아. 네. 하다 보니까 여기가 맞더라고요. 네. 제 엄지발가락까지가 20cm예요, 여기가. 네, 거의. 그리고 근데 만약에 너무 넓게 쓰시는 분들은 또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큰일 납니다. 조금 그래서 어깨 내- 넓이만큼 섰을 때 기준이죠. 내 센터, 아까 센터를 정해드렸어요. 네. 센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엄지발가락이 20cm 정도 되는 선에 항상 똑같이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넓거나 너무 좁아지거나 이게 계속되면 제 머리의 높이 보세요. 넓거나 좁아지면 굉장히 높이 차이가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임팩트 때 힘이 들어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발 보폭도 항상 똑같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감을 만들 때 너무 막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항상 이 셋업부터 딱 그거를 세팅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양발 엄지가 몇 센치죠? 20이니까 40cm, 그렇죠? 네. 이 넓이를 항상 똑같이 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코스 나가갖고 자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엄지발가락까지 딱 들면 딱 5m. 그게 5, 4, 20에 20cm. 딱. 이 와, 정도 오늘 이건 치면 완전 꿀팁이네요. 아, 딱 거의 와. 가죠. 지금 제가 좀 약하게 쳤어요. 긴장이 돼서. 예. 근데 정말 5m가 5m 가면 안 돼요. 5m보다 조금 더 가셔야 훨씬 더 좋습니다. 예. 자, 요 정도 엄지발가락 5m는 엄지발가락까지야. 땅. 아, 이거 또 약하다. 또 약하다. 또 약하다. 그죠? 딱 나오죠. 약하죠. 예, 또 약해요. 이게 약간 좀 공이 튀어서 요번에 조금 더 지나가게 칠게요. 예, 엄지발가락 5m 여기 땅. 그러면 이거 5m 분명히 지나갑니다. 보세요. 지나가죠? 오. 지나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일단 그 일관된 백스윙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임팩트 때 살살 쳤는지 세게 쳤는지 맞게 쳤는지에 대한 일관성이 생겨버려요. 왜냐하면 이 볼을 계속 칠 때, 공을 칠 때 일관되게 못 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는 많이 가고 어느 때는 조금 가는데 이게 내 백스윙 때문에 그런 건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볼 위치 때문에 그런 건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드레스 때 딱 세팅을 해놓고 내 백스윙도 딱 세팅을 해놓고 아 내가 이 정도의 힘이면 항상 일관되게 이 정도 가는구나 라고 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그러면 9m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딱 치면은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죠? 와, 네. 근데 그러면 10m 치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합니다. 예. 네. 그거 진짜 어렵죠. 그거는. 그러면 저는 10m면은 발을 섰을 때 발보다 조금 지나가게끔 칩니다. 발보다 조금 지나가게끔 해서 딱 치면은 거의 10m가 다 가죠. 예, 무조건 오. 지나가야 돼요. 저는 10m지만 10m보다 더 지나가는 퍼팅을 항상 계산을 해놔요. 네. 딱 그러니까 10m면 10m만 보는 게 아니라 10m보다 더 가는 거를 10m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퍼팅을 항상 짧게 치는 게 사람의 본능이죠. 왜? 불안하거든요. 맞아요. 지나가면 너무 많이 갈까 봐. 그래서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 10m까지는 그립의 강도도 조금 강하게 주고 이러한 타법으로 손목을 쓰지 않고 쳐요. 근데 저는 10m에서 10m까지는 그냥 내가 넣을 수 있는 정확도를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손에 힘을 주지만 12m부터는 롱퍼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 네, 그래서 거기서는 거리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11m는 어떻게 하냐면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10m보다 세게 치던가 12m처럼 치면서 살살 치면 되니까.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 롱퍼팅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손을 부드럽게 쓰라고 그래요. 손목을 쓰라고 그러죠. 네. 거리를 맞추기 위해서는 손목을 쓰는 게 좋다고 하는데 여기서 손목을 쓰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진짜 처음부터 이렇게 손목을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치면요. 만약에 12m는 10m보다 더 크잖아요. 스윙이. 네. 10m가 한 요 정도 된다고 하면 12m를 정말 손목을 써서 이렇게 땅 치면 공이 이렇게 날아가요. 아. 네. 정말 어프로치 한 것처럼 쳐서 훨씬 더 우와. 많이 갑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치면 어떻게 죠? 아, 전홀에서 12m인데 너무 셌어. 그러면 손목을 써서 쓰라고 그랬어. 부드럽게 쳐야지. 이렇게. 이렇게 치면 잘 안 가요. 또 네. 굉장히 짧아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롱퍼팅 할 때 손목을 쓰는 그 기준점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한 6에서 7m 정도까지는 손목을 쓰지 않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에서만 살짝 손목을 써주시는 거예요. 손목을 쓰라고 그랬다고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다가 손목을 살짝 써주는 느낌. 그리고 또 다시 그대로 와서 어느 정도 지나가다가 손목을 살짝 써주는 느낌이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손목을 쓰는 게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대로 가다가 끝에서 쓰고 그대로 와서 끝에서 써주는 느낌. 그러한 느낌으로 12m를 칩니다. 이렇게요. 그대로 와서 쭉 쳐주는 느낌. 예. 그러면 12m보다 조금 더 가죠. 예. 무조건 지나가야 됩니다. 예. 정말 12m를 칠 때는 13m를 쳐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왜냐하면 저는 짧게 치는 거를 너무나도 싫어해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손목을 쓰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서 살짝 써주고 치고 나서 살짝 써주는 느낌. 예. 이렇게 되면 12m 아유 조금 짧았네요. 예. 조금 약했죠. 예. 이러한 기준점이 됩니다. 근데 롱퍼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점. 뭔가요? 그 점은 제가 여기 뒤에서 조금 한번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한번 여기서 퍼팅을 조금 해볼 텐데요. 아주 뒤인데. 자, 퍼팅을 하는데
그 롱퍼팅 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아침에 우리가 첫 팀으로 나가면은 이슬이 있죠. 네. 이슬이 있는데 쳤는데 이슬은 여기 그대로 있고 저 앞에서 공이 굴러간 자국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이 날아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롱퍼팅 할 때 정말 날아갑니다, 공이. 근데 칠 때 집에서 치실 때도 이거를 연습해 보세요. 공이 굴러갈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자, 잘못 친 퍼터는 이런 소리가 나요. 딱 소리가 났어요. 굴러갈 때 소리. 두루루루. 아, 두루루루. 네, 두루루루 나죠. 자,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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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루루. 처음에 이게 날아갔다가 두루루루 막 덜덜덜덜 갑니다. 네. 이게 아니라 볼이 굴러갈 때 아주 이쁘게 비단 위에서 우리가 퍼팅을 할 때 정말 그 이쁘게 싹 굴러가는 느낌이죠. 자, 한번 보세요. 아, 이것도 약간 튀었는데요. 네. 아주 이쁘게 굴러가야 돼요. 아침에 이슬이 있을 때 이 처음부터 이슬을 그대로 다 쭉 쫙 굴러가게. 네, 이렇게 치다 보면 공이 점프하지 않고 부드럽게 굴러갔을 때 정말 좋은 롤. 우리가 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롤이 좋아지고 공이 놀래가지 않기 때문에 일관되게 갈 수 있습니다. 사실 롱퍼팅 할 때 지금 이 방법 있잖아요. 공이 딱 임팩트해서 탁 점프를 하지 않고 딱 쳤을 때 싹 굴러가는 느낌. 이 느낌. 약간 당구대에서 당구공이 그렇게 그렇죠. 굴러가듯이요. 막 점프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특히 골프공은 이렇게 제 주먹같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라운드가 돼서 이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딤플이 있어갖고 막 우둘두툴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잘못 맞으면요 이렇게 막 가고 막 점프를 해요. 오. 그래서 잘못 튀면 진짜 날아가요. 그래서 날아가지 않게 공을 이쁘게 땅 슉 굴러가게끔 이러한 방법으로 롱퍼팅을 하시면 정말 신기하게도 거리 조절이 잘 됩니다. 예, 이거를 꼭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렸어요. 이거는 뭐 누구한테나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기준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5 곱하기 4를 하자. 5 곱하기 4. 6m면은 곱하기 6 4. 곱하기 4. 예, 그러면 23cm를 이 페이스 면을 24cm까지 들자. 예, 아니면 7m면은 4죠. 28cm까지 들자. 뭐 이런 느낌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꼭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5m는 엄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은 6m, 세 번째 발가락은 8m 이런 식으로 내가 계산을 하면 코스 나가서 조금 당황했을 때 백스윙이 너무 커지거나 너무 작아지거나 하면서 임팩트 때 손을 막 쓰면서 손장난을 안 하고 일관되게 내가 리듬을 갖고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방법으로 연습하시면 아마 거리 조절 안 되시는 분들한테 아마 크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송명서 프로에게 퍼팅의 비결 한번 배워봤는데 저한테는 오늘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던 레슨이었는데 지금 시청자분들도 그래서인지 실시간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권도영님께서 3m 이내 거리의 퍼팅 잘하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길게 보는 게 맞나요? 딱 맞게 보는 게 맞나요? 하셨어요. 우리가 5m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3m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3m를 준비를 안 했는데 예리하게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 그립을 프로 선수들은 굉장히 소프트하게 잡아도 많이 안 흔들려요, 사실. 그래서 힘을 빼라라고 하지만 저는 좀 힘을 주고 계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힘을 빼면 어떻게 되죠? 맞을 때 채가 엄청나게 이렇게 막 흔들려요. 네, 정말 많이 흔들리죠. 왜냐하면 여기 맞고 여기 맞으면 정말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만약에 소프트하게 잡는 게 좋다라고 했을 때는 손을 이렇게 잡고 치는 게 좋겠죠. 네, 정말 가볍게 이렇게 잡고 쳐보세요. 이거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되죠? 힘을 딱 견고하게 주고 있어야 퍼팅을 잘할 수가 있고 3m 내 퍼팅은요. 그 많은 분들이 소프트하게 치면 세게 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살살 치면 그린에 잔디가 막 올라와 있죠. 살살 치면 어떻게 됐어요? 굴러가면서 딤플이 다 얘네들을 느끼면서 가죠. 그러니까 우둘두툴두둘 가면 잔디결도 먹고 경사도 먹고 막 그러고 홀 끝을 보라고 그래서 정말 순진하게 끝을 보고 치시는 분들은 정말 착하신 분들이에요. 안쪽을 보고 치셔야 돼요. 끝에 세게 가서 끝에 맞으면 어떻게 되죠? 50대 50이죠. 맞고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근데 안쪽을 보면 어떻게 되죠? 들어갈 확률이 70% 80% 높아집니다. 그래서 휘기 전에 쳐서 넣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조금 더 강하게 잡고 임팩트도 조금 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쩔 때는 퍼팅은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퍼팅은 때리기도 하고, 예, 때리기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쩔 때는 밀기도 하셔야 되고, 어쩔 때는 부드럽게 치기도 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어쩔 때는 또 임팩을 안 나가고 끊기도 하고 이걸 다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일단은 뭐 아마추어분들 이걸 다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다 하셔야 됩니다. 왜? 자신 있을 때는 세게 치고 자신 없을 때는 부드럽게 치고 와. 내리막에서는 끊어치고 오르막에서는 길게 밀어치고 이거를 다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짧은 퍼팅을 할 때는 경사를 적게 보고 그립을 단단하게 잡고 휘기 전에 안쪽을 보고 세게 치는 연습 자꾸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